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종종 따뜻한 재회, 감사의 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모든 것을 얼려버리듯 나르시시스트는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자신의 심리적 게임을 위한 무대로 변모시킵니다.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 즉 우리가 부인하고 억압하는 어두운 면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연말은 바로 이 그림자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쌓아올린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진정한 본질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전략이며 당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 어두운 심리 게임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마다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패턴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정신적 자유를 위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갈망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연말 심리전은 감정적 시간 폭탄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래된 시계탑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이 시계는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똑딱거립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시계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긴박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런 시계공입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당신의 감정적 시계에 작은 조각들을 심어놓습니다. 작은 비판, 미묘한 무시, 애매한 약속들. 이것들은 모두 연말이라는 특정 시점을 향해 설정된 심리적 장치들입니다. 왜 연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원형적 상징과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기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부터 현대의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 시기는 항상 재생, 화해, 그리고 공동체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형적 기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시기에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과의 화목,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 과거의 상처에 대한 용서와 치유. 이러한 기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갑옷을 벗은 기사처럼 당신은 이 시기에 마음의 문을 더 많이 열어놓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희망의 씨앗 뿌리기입니다. 11월 중순부터 나르시시스트는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갑자기 더 친절해지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때로는 명확한 약속 없이 올해 연말은 특별할 거야라는 암시를 줍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희망이라는 강력한 감정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충분히 희망을 주지만 결코 명확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애매하고 조건부이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이미 감정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연말 계획을 세우고 선물을 생각하며 어쩌면 과거의 갈등을 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둘째 단계는 점진적 철수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화 통화가 짧아지고 메시지 응답이 느려지며 만남은 계속 연기됩니다.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바쁘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이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세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심리적 조작입니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뜨립니다.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차가운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애쓰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이 개인의 정신을 얼마나 소진시키는지 설명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결정적 배신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새해 전야 또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특정 날짜에 발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갑작스러운 싸움을 일으키거나 당신의 가장 깊은 취약점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계획된 심리적 타격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다른 사람들의 관심, 존경,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연말은 그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내적 불편함을 다루는 그들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고통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이것은 병적이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작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드라마와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좌절, 당신의 간청은 모두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삶에서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것은 왜곡된 형태의 권력이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형태의 친밀감입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패턴이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2024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를 가진 사람들의 85%가 명절과 특별한 날에 감정적 학대의 증가를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패턴입니다. 감정적 시간 폭탄의 가장 파괴적인 측면은 그것이 당신의 미래 기대를 독살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사이클을 경험한 후 당신은 점차 모든 연말 시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제의 조명과 음악을 즐길 때 당신은 다가오는 감정적 폭풍을 예감합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유사한 반응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연말이라는 시기 자체를 위험 신호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의 단계입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의 무지와 혼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심리적 게임의 규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연말에 사용하는 거울 깨뜨리기 전략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거울은 자기 인식과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의 장점을 인정하며 우리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이 자신을 보는 거울을 왜곡하고 깨뜨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호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 이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되어 하늘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은 이 호숫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 즉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호수에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들입니다. 잔잔한 파문이 일지만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들은 더 커지고 더 자주 던져집니다. 연말이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바위를 던집니다. 당신의 거울은 산산조각 나고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치 절하의 폭포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절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너는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아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 지능, 능력, 심지어 당신의 감정의 타당성까지 공격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1년 내내 당신을 관찰하면서 당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체중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것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양육 방식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정교한 심리적 전쟁입니다.
최근 2024년 말에 발표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받는 지속적인 비판은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전두엽 피질, 즉 자기 평가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동시에 편도체, 즉 두려움과 불안을 처리하는 부분의 활동은 증가합니다.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지속적인 공격은 당신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더 많은 불안을 느끼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형태는 비교의 칼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말에 특히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비교합니다. 내 친구의 아내는 항상 집을 완벽하게 장식하는데 내 동료의 남편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없어? 이러한 비교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노력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것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이미지들을 당신에게 보여주며 왜 우리 삶은 이렇지 않아?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들은 소셜미디어가 현실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무시합니다. 비교의 심리학은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자연스러운 경향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하향 비교의 대상이 되도록 상황을 조작합니다. 즉,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으로 프레임됩니다. 셋째 형태는 과거 제작성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혼란스러운 전술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말에 당신의 공유된 역사를 재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기억들은 지워지거나 최소화됩니다. 그 여행? 별로 좋지 않았어. 너만 즐거웠던 거야. 반면에 부정적인 사건들은 과장되거나 왜곡됩니다. 너는 항상 나를 실망시켰어. 기억나? 3년 전 그 일.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기억과 현실 인식을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나빴을까? 이러한 자기의심은 깊은 불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연말은 자연스럽게 회고와 반성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취약한 순간을 이용하여 당신의 전체 과거를 오염시킵니다. 넷째 형태는 감정적 무효화의 벽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거나 화가 났을 때 건강한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과잉 반응하고 있어. 너는 항상 드라마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에 화내지 않아.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감정적 현실을 무효화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지 않고 당신의 인식은 잘못되었으며 당신 자신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감정적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각되거나 조롱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화된 나르시시스트를 발달시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그들의 비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이러한 감정적 무효화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심지어 해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감정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부정될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거울 깨뜨리기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의심할 때, 당신은 외부의 검증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 검증의 유일한 원천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동시에 당신이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외상적 유대라고 불리며 학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말의 거울 깨뜨리기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자연스럽게 자기 평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 결심을 하고 우리의 성취를 측정하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자연스러운 자기 성찰 과정을 하이제킹하여
자기 파괴의 과정으로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킨츠기 예술을 생각해 보세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리하는 이 전통은 파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합니다. 금빛 선들은 그릇을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자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자아상을 깨뜨렸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더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이미 이 여정을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조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세 번째 핵심 주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의식입니다. 연말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는 겨울철에 어떤 형태의 축제나 모임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추운 어두운 계절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함께 모여 따뜻함과 빛을 나눕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정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당신은 광장 가장자리에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축제를 볼 수 있지만 그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들은 미묘하지만 체계적으로 당신을 지지 네트워크에서 차단합니다. 이 고립은 여러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물리적 고립이 가장 명백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연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계획을 취소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싸움을 일으키거나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려고 할 때 아프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가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거야? 연말에? 또는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항상 너를 비판해. 왜 그녀를 보러 가고 싶어? 너의 친구들은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 나만이 너를 진짜로 알아.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드라마와 갈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연결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립은 더욱 교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배신이라고 프레임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우리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들은 비밀과 침묵의 문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진정한 경험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화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이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며 내면의 혼란을 숨깁니다. 이 감정적 단절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완전히 혼자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정한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 뒤에서 진정한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4년 관계심리학 연구는 이러한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약화,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습니다.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지적 고립은 세 번째 층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현실 인식을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 지속적인 불일치를 만듭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너는 과잉 반응하고 있어. 너는 미쳐가고 있어. 이러한 지속적인 현실 부정은 인지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버전의 현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묘사된 것과 유사한 심리적 통제입니다. 당신의 사고 자체가 검열되고 통제됩니다. 연말 동안 이 고립은 극대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과 공동체를 축하하는 시기에 당신은 더욱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창문 밖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따뜻하고 즐거운 모임을 봅니다. 소셜미디어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갑고 고립된 자신의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 대조는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왜 나만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을까? 라고 묻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네가 문제야. 네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해. 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실제로 고립을 만든 것은 나르시시스트인데 그들은 당신이 고립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깊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즘을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로 이해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의 진정한 자아, 그들의 취약성, 그들의 그림자와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짓 자아, 즉 완벽하고 우월한 이미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단절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관계, 권력 게임, 그리고 조작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연말은 이 내적 공허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적 빈곤을 더욱 예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고통을 인정하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고립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립에 대한 해독제는 연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연결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점차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패턴을 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연결에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가족 모임에 참석하세요. 지지그룹에 가입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하고 비판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결 권리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공동체와 소속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을 위한 수많은 온라인 지지그룹과 포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찾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연말에 고립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의 치유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의 거짓 약속과 진정한 해방의 길입니다. 연말이 나르시시스트의 파괴적 게임의 절정이라면 새해는 그들의 재설정 전략의 시작입니다. 1월 1일은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상징적 순간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새해를 새로운 시작, 재생, 그리고 변화의 기회로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원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강력한 상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연말 내내 당신을 학대하고 고립시킨 후 새해가 되면 갑자기 그들은 변화합니다. 그들은 사과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나는 변할 거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은 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라는 시점은 이러한 희망에 완벽한 앵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것은 허니문 단계의 재활성화입니다. 학대 사이클에 고전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긴장 축적,
폭발적 사건, 화해와 허니문.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이클을 계절적 리듬에 맞춰 조율합니다. 연말은 긴장과 폭발의 시기입니다. 새해는 거짓 화해의 시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새해 약속은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과거를 최소화합니다. 그건 지난해 일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의 변화 약속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파트너가 될 거야 또는 더 많이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애매함은 그들이 나중에 약속을 어겼다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용서와 신뢰를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 관계를 원한다면 네가 나를 용서해야 해. 네가 과거에 집착하는 건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 이것은 당신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지웁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는 일관된 행동을 통해 재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넷째, 그들의 변화는 보통 2-3주 정도 지속됩니다. 1월 말이 되면 오래된 패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판이 돌아오고 무시가 재개되며 감정적 학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말이 되면 전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몇 년 동안 경험했다면 당신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가장 좋은 예측 변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수년 동안 새해 약속을 했지만 결코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야 안젤로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그것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세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해방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융의 개인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은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검증, 다른 사람의 변화 또는 관계의 마법적 변형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은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가치, 그리고 당신의 진실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해방의 단계는 명확한 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안개와 혼란을 걷어내고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명확성은 종종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독성이 있다는 것, 당신이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명확성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는 자연스럽게 존중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니오를 듣지 않고 당신의 한계를 무시하며 당신의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고 당신을 조종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당신은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특권적 위치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재연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욕구, 당신의 가치, 당신의 꿈, 이것들은 1년 동안 묻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발굴할 시간입니다. 저널링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당신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적으세요. 검열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흐르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와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 지혜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창의적 표현은 또 다른 경로입니다. 그림, 음악, 춤, 글쓰기,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이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의 창의성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독립적인 자아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창의성을 되찾으세요. 넷째 단계는 지지구축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연결, 그리고 지지가 필요합니다. 치료사를 찾으세요.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가 이상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검증을 제공하며 치유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지그룹에 가입하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상호지지는 매우 치유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재연결하세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으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당신을 환영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놓아주기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한다면, 충분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지원한다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전문적인 도움과 진정한 내면 작업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그들의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놓아주기는 증오나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을 계속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새로운 이야기 쓰기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존자이며 더 나아가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새해는 실제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약속하는 거짓 시작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의심하고 흔들리며 뒤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의 연구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로부터 회복한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더 진실한 자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충실한 삶을 살며 더 깊은 자기 이해를 가집니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신은 이 정보를 찾았고 이 영상을 시청했으며 진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사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이해와 지지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채널은 그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댓글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우리는 함께 치유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연말은 나르시시스트의 게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각성과 해방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번 연말 나르시시스트의 스크립트를 따르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자유를 주장하세요.
칼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파이널라이저서. 칼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당신의 감정적 시간 폭탄을 터뜨리고 당신의 거울을 깨뜨리며 당신을 고립시키는 무기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인식 어웨어네스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자 무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새해 약속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새해의 시작은 그들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해방에서 옵니다. 당신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하며 강력한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당신의 회복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했던 혼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평화로운 응답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그들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개성한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의 모든 구독자들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지지 공동체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생존자들과 연결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당신의 치유와 성장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세요. 이번 연말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고통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고 자유를 향한 길을 걸을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